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또 누리과정 문제가 다시 또 시작됐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폭탄 돌려막기다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보육대란이 다시 또 시작이 됐는데요. 전라북도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 지난 2월에 3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지원했었죠. 그런데 이제 5월이 되면서 그 예산이 끝났습니다. 다시 또 빈손이 된 셈입니다. 20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여소야대가 되면서 이제 정부의 입장이 좀 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만 혹시나 했던 마음이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또다시 이 임박한 보육대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이 전라북도 어린이집 연합회 이정근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전주교육대학교의 천호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남궁윤 전북교육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말 답답한 상황이 됐습니다. 누리과정이 정부는 줬다. 그리고 교육청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김광수 당선인님, 지난 주일에 도교육감님과 함께 20대 총선 당선인 간의 정책 간담회를 했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예, 누리과정 문제가 이 자리 토론이 됐었죠. 예. 당연히 의제 중에 중요한 의제 하나로 이야기가 됐었고 교육청에서는 이제 원론적인 답답함을 호소했던 거고 정치권에서는 의견들이 좀 다양했어요. 새누리당의 정운천 당선자께서는 우선 지방교육청에서 빚내서 해결하라. 그런 입장. 작년처럼. 그렇죠. 뭐 교육청에서는 빚도 얻을 수 있는 한계점이 이미 넘어서서 아마 지방교육청의 빚이 9천억이 넘어섰나요? 제가 도의 의장으로 있을 때 8천억이 막 넘어섰었거든요. 도저히 빚낼 상황 못 되는 거고. 그리고 교육청은 원론적인 입장으로 어린이집과 관련된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고. 많은 이야기들이 됐습니다만 특별하게 그 자리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는 못했고 일단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각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 정도의 원론적인 인식은 같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당이 약간이 아니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빚내서 해라 이런 정도의 입장이어서 좀 차이가 좀 있었죠. 예.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국민의당의 입장이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국민의당이 이제 다수당이신데 당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국가의 장래, 미래를 위해서도 보육 문제, 아이들의 보육,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될 문제다. 누가 아이를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게 아니잖아요. 보육과 교육 문제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이것 때문에 이제 아이를 못 낳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건 당연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여소야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좀 바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철옹성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자루는 정부 여당이 쥐고 있으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좀 다른 변화를 모색해보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고요. 저희가 원래 이제 방금 말씀 중에 새누리당의 입장이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원래는 이제 정운천 당선인을 좀 모시고 좀 균형 있는 토론을 좀 제가 기대했습니다만 오늘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정근 사무국장님, 정책 간담회 참석을 하셨죠? 그때 새누리당의 입장이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현재 전북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자체가 유치원에만 12개월분 편성이 되고 어린이집에는 전혀 단 한 푼도 편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20대 총선 당선인들이 전체 김승환 교육감하고 첫 교육정책 간담이라서 기대가 컸죠. 기대가 컸는데 앞서 김광수 당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북 정치의 당선인들이 대부분 중앙 정치의 책임론에는 공감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어찌됐거나 어떤 해결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니까 국회 차원에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리라고는 봐요. 이날 그 새누리당 정운천 당선인이 참석해서 누리과정 예산이 그 우리 전북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만 지금 지원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되고 또 이 아이들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선적으로 전북교육청에서 만약에 돈이 없다면 우선 빚이라도 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대상 아동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교섭하거나 또 투쟁을 한다거나 그건 후차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총선 전에 교육재정운동본부에서 그 교육재정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 정운천 당선인도 그 새누리당이지만 우리 누리과정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지방재정 교부금이 지금 현재 20.27%이거든요. 이 부분을 국회 차원에서 25.27%로 그 법제화하는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그 정 당선인이 새누리당 안에서 이 누리과정 해결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냥 뭐 이거 교육청에서 빚내서 해결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고, 원칙적으로 문제에 동의하고, 그러나 우선 급한 분은 그렇게 끄자 이런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제 결과는 이제 개원되고 난 뒤에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천호성 교수님, 그 정책간담회 소식을 좀 간단히 들으셨는데, 당선인들의 입장을 한번 쭉 그때 선거 과정에 한번 보셨죠. 그때 어떻게 정리가 좀 되셨나요? 우선 일단 이 누리과정 문제가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교육감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까지 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정당이나 정치권이 어떻게 바라보냐 이런 관점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어디에서 문제이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에 따라서 해법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당마다가 진단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해법을 다르게 내거든요. 일단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돈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을 이 보육과 교육을 통합한 누리과정이 시대적인 흐름에는 매우 중요하고 맞는 이게 정책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게 반대하지 않잖아요. 또 당시에 물론 그 선거의 어떤 과정에서 복지 프레임이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어떻게 만들어졌든지 간에 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정책이 잘 시행되려면 돈이 해결돼야 되는데 돈의 문제가 일단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의 문제만으로 누리과정을 볼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육감들이 의지만 갖고 있으면 누리과정 예산은 당장이라도 이거 편성할 수 있다. 이런 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그 법률에 보면은 우리가 그 교부금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기부금으로 줬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정책을 수행하게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돈은 교육에다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죠. 네, 그 돈은. 그런데 지금 교육감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무상급식 있죠. 무상급식이랄지 또는 혁신학교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감들이 다 편성을 하는데 누리과정에 대해서만 하지 않는데 그 교육기관과 교육행정에 해당되는 그 안에 사실 지금 어린이집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 교부금에 대해서 교육기관과 교육행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인데 그 외에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지 않는 다른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돈을 주라고 하니까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여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진보 교육감들이 자기들이 펼치고 있는 어떤 정책 그런 과정 속에서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래부터
예상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국가가 약 한 2015년 정도 되면 그 교부금이 약 한 49조 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막상 내국세 같은 게 좀 걷어지지 않다 보니까 한 10조 원 정도의 갭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됐는데 뭐 그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 같은 것들을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좀 찾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상당히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신데 이게 단순하게 돈을 누가 내느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지방 교육 행정의 대상으로서 어린이 들어와 있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 이런 법률적인 문제들이 같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뭐 전라북도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궁윤 소장님, 이 누리과정 문제에 계속 저희 패널로 참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는 어떤 상황에 들어와 있습니까? 전북교육청은 이미 이제 2015년도에 그 전국적으로도 아주 아마 이슈가 되는 아마 지방 정부가 됐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6월까지도 그 문제가 해소가 안 돼서 나중에 중간에 이제 해소가 되긴 됐지만은 그 일단락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문제 자체가 유보적이고 진행 중인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주 원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고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로서는 이것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고요. 타 시도의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서 연초에 어린이집 누리 예산과 관련해서 편성한 곳은 3곳밖에 안 되고요. 14곳은 다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의 정책 사업일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가 보통 서울, 경기나 그 강역 도시를 제외하고는 20%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이 누리과정 문제를 지탱할 수는 없다. 그런 입장들,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지금 5월로 일단 예산이 끝나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다만 도에서 누리과정의 전체 예산 가운데서 그 선생님들의 그 수당에 해당되는 7만 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수당들만 3개월치 편성해서 진행되었고 아마 4월 달부터는 아마 그것도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정근 국장님, 지금 4월 달에 보육료를 못 받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있다 이런 이제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현장은 좀 어떻습니까? 그 보육료를 못 받은 건 아니고요. 담임교사 누리과정 담임교사한테 지급되는 그 처우 개선비 3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지금 현재 중단된 상황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크게 학부모들한테 주는 22만 원 보육료와 또 그 교사 처우 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비로 7만 원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료 22만 원은 현재 뭐 카드사에서 대납을 일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보육료 지원 중단 사태가 아직은 뭐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이 돈이 언제까지 지원될지 또 언제 갑자기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매월 7만 원씩 교사들한테 지원되는 교사 처우 개선비, 누리과정 운영비가 있는데 이 돈은 그 담임교사 수당하고 그다음에 누리보조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등으로 쓰이는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은 전라북도가 전북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돈이거든요. 근데 전북교육청에서 중앙정부하고 책임공방전 속에서 있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전혀 편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지난 2월 이런 보육 현장의 어려움들을 좀 해소하고자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분 예산 약 47억 원 정도 드는데 긴급 편성해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해서 보육 대란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예산마저도 지금 소진이 돼가지고 4월부터 당장 그 교사들한테 지급되는 교사 수당 30만 원이 지급이 중단된 상태고 또 이 누리과정이 사태가 불거지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보육료 지원을 못 받는다. 유치원에만 다녀야 지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니까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들이 대거 많이 유치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현재 어린이집의 정원들이 약 50%에서 뭐 많게는 6, 70% 정도밖에 정원 충족률이 차지 않았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재정난도 어렵고 운영이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지원이 중단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그래도 누리과정 뭐 보조교사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현재 상황이 참 답답한 상황이고 결국 폭탄이 돌리고 있는데 어디서 네. 이게 터질지 모르는 네.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주제를 바꿔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는데 여소야대가 되면서 이제 정부의 입장을 변화를 기대했는데 정부 입장이 변하지 않고 이런 다른 의견들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또 야당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정부에서 이제 책임져라 이런 이제 입장들이 됐는데 김 당선인님 이번에 그 총선 과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현 정부의 교육 정책도 평가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평가받았다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누리과정 예산도 정부에서 어떤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게 국민적인 예. 요구이죠. 예, 총선의 결과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0세에서 5세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해서 국가에서 완전 책임대로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실천을 안 하고 지방정부로 떠넘기는 형태들이 계속되고 그것이 이제 지방정부, 지방 내에서 갈등으로 계속 이어져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작년 같은 경우 거의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계속 하셨죠. 예. 어린이집과 교육청의 갈등, 또 교육청과 지방정부의 갈등 이런 부분으로 이제 떠넘겨 있는 상태가 계속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심판이라고 정확히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좀 정부의 변화가 태도 변화가 당연히 요구되는 상황인데 지금 엊그저께 회의에서 됐던 것처럼 전혀 그런 태도 변함없이 여전히 그냥 지방정부로 떠넘기고 가겠다 이런 것들이 정부의 태도여서. 앞으로 이제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새롭게 여야,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균형이 깨졌죠. 그래서 새롭게 정치적인 힘을 논리에 의해서 다시 좀 정비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각 당 간에 뭐 타협이나 이런 것 대화를 통해서 좀 정리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그것이 내년 2018년부터 뭐 법률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몇 가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년 예산에 어떤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당장 올해 부분들은 여전히 폭탄으로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 정부가 이 문제를 좀 다른 제안들이 나왔어요.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를 신설해서 해결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청 교수님,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받는 돈이 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그렇죠. 돈을 받는데요. 예. 그게 이제 일반 교부금이 있고 특별 교부금이 있습니다. 일반 교부금은 내국세 중에서 20.27%를 정부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시도교육청의 교부금법에 의하면요.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보통 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해야 하고 보통 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 편성권은 시도교육감에 있다. 예. 이게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니다. 그래서 돈을 줄 때도 이건 누리과정에 써라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총액으로 줘야 됩니다. 예. 준 돈을. 그런데 지금 지방교육재정 정책지원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얘기하면서 일반 교부금 중에 5조 원을 빼라. 5조 원 빼갖고 이거는 누리과정에 써라라고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법률 위반이죠. 법률 위반일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예. 이것이. 그러니까 왜 예를 들어서 교육감들이 지금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나 이런 것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육감이 공약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누리과정은 원래 교육감들이 공약했던 공약 사업도 아니고 이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예. 그 공약 사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돈을 줘야지 교부금법에서 특별한 돈을 빼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누리과정에 주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발상 자체가 아주 그 잘못돼 있다는 거죠.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교부금을 내려보내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이 총액을 늘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돈을 누리자고 써라 이렇게 정하겠다는 건데 네. 남궁윤 소장님 이게 지금
총액을 늘려주겠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마치 시행령을 통해서 지방재정교부금법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거 하나의 편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부 여당에서는 총선 이후에 적어도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마 법률 개정을 생각한 것 같은데요. 상황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까 청 교수님께서 지적한 대로 현재 그 국회에서 입법화돼 있는 이 법률의 취지 자체를 훼손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뭐냐면 지방교육자치의 그 독립성을 자치권을 훼손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누리과정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말씀은 일반 교부금에서 그 돈을 총액을 늘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로 이만큼 써라고 이제 정해주겠다고 하는 정부의 입장, 그건 이제 반대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현장에서는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해결돼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들도 이번 총선을 진행하면서요 교육 관련 공약 중에 그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누리과정 부분의 공약이고 그 이 누리과정 무상교육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가 그 대선 공약으로 처음에 그 무상교육의 대상을 5세 아동들만 있었는데 3, 5세까지 이렇게 확대하면서 이 규모가 갑자기 이렇게 커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적인 문제들이 걸림돌이 됐었고 박근혜 정부는 이 무상교육을 자기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어떤 재원 확보를 하겠다는 어떤 대안이나 방안 없이 무조건 지방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을 떠넘겨가지고 이 누리과정 파행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건 명백히 박근혜 정부에서 책임질 일이고 20대 총선 결과는 이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 여당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교부금 중에 일부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그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휴게법이라는 건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국회에서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정부 여당이 19대 국회에서 뭐 지방교육청의 재정 확충 방안이 없이 이런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뭐 제정하려거나 입법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어찌됐거나 그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이번 총선의 민심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만 이 누리과정 사태와 혼란이 중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 특별회계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역시 현장에서도 그거는 찬성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지방재정 확충 방안들을 함께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예산을 늘려주면서 거죠. 이 예산 누리로 써 이렇게 하면 모를까. 그렇죠.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 김 당선인님 20대 국회 당선인이십니다만 19대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렇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9대 때 야당 대표가 전북을 찾아서 이 문제 해결하겠다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누리 예산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이제 교육청에서 한 발 양보하면서 예산을 이제 기체를 해가지고 빚을 내서 해결을 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이제 이런 방식이 특별회계 방식도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의 해결책이 있을까요? 일단 뭐 특별회계 법을 만든다고 하는 건 그 전에 정부가 아마 이번 총선을 통해서 거의 뭐 180석, 200석을 얻어서 여당이 압승을 해서 이것을 밀어붙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모양인데 사실상 총선을 통해 이미 심판된 것이고 이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아까 뭐 책임론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정확히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죠. 국가의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공약사항이고. 그런데 이제 19대 국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럼 정치권은 뭐 했냐? 국회는 뭐 했냐? 국회가 적어도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됐고 야당 대표가 전북에 내려와서 그럼 올해는 이게 작년 이야기죠. 올해만 어떻게 빚어서 해결하라. 내년부터는 국회에서 야당이 좀 책임지고 이 문제를 안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또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 공당의 대표로서 당연한 거죠. 무책임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심판이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결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향 조정하는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이. 기존에 이제 20.27%잖아요. 이게 지금 1%만 상향 조정해도 약 1조 8천억이 넘게 예산 총액으로. 우리나라 전체 지금 어린이집만 누리과정 예산이 약 2조 1천억 정도 되죠. 그래서 1%만 상향 조정한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3세에서 5세 이 보육 예산들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아까도 잠깐 이야기됐지만 지금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기관이 돼 있고 유치원은 또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또 교육청에서 관할한다. 똑같은 3세에서 5세 아이들 교육이 관할 기관이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 주체를 통합하고 예산을 어떻게 통합해서 확보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큰 틀들이 만들어져서 이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이제 여소야대 국회가 됐고 이제 국민의당에서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다들 관심이 가지고 계시고 안철수 대표도 이 문제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당 당선자 의원총회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긴급 현안 문제입니다. 당에서 이 문제는 시급하게 풀어야 될 당의 현안 사업으로 상정해서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당선자들도 다 함께 공통적으로 다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이제 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해서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향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장 이제 올해 예산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는 조금 뭐 액수 자체가 적으니까. 왜냐면 경기도나 이런 데는 아마 예산이 엄청나죠. 제가 정확히 우리 전라북도 예산은 거의 한 20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해요. 각 지역이. 그래서 이건 정치권의 세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그 20대 국회 개원되면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 건가에 대한 것까지 이제 오늘 토론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김 당선인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법제적 해결 문제 또는 이제 내년 예산에서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바꿔나가는 과정들을 이제 해주셨는데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자, 그럼 올해 꼭 당장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이제 발등의 불안입니까? 청 교수님. 지금 이렇게 4월까지는 어쨌든 전라북도에서 대승적으로 3개월분을 이제 어쨌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전라북도가 또 돈을 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 이 문제를 우리 지방에서 풀려고 하면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저는 이 문제를 접하면서 사실 좀 박근혜 정부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정책 자체, 누리과정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인식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면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필요하면 증세까지도 다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가야만 이 문제가 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그간에 우리나라 예산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예산 중에서 교육 예산을 보면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비율이. 그러니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랄지 국방비 증가액에 비하면 교육비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정부가 교부금을 상향할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여러 번 각 교육청에 감사까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밖으로 새는 돈이 있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교육감들이 재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돈들까지 계속 감사해가면서 그런 돈은 왜 거기에 쓰면서 누리과정에서 쓰지 않느냐라고 계속 이렇게 겁박 주고 심지어는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다 내려보냈다. 교육청에.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입니다. 현재 법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이 정말로 중요한 정책이고 또 우리나라의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사회적 트렌드에서 뭔가 미래의 어떤 그 역량을 우리가
키워나가는 이런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정말로 우리 정부가 좀 솔직하게 이번 문제를 야당과 함께 손을 터놓고 얘기하면서 이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정말로 필요하면 이건 증세까지도 좀 염두에 두면서 논의를 해야만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중세기까지 나와서 좀 멀리 갔습니다만, 예. 근데 이제 방금 말씀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는 이제 정부가 좀 솔직하게 우리가 이 계획을 세웠으나 세금도 적게 거치고 돈이 없다. 그래서 교육청에 좀 도와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교육청은 받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떤 심정적으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문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그 김광수 당선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서울과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 가장 어떤 부정적인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교육청의 1년 예산이 약 13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교육청의 부채가 6조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1년 예산 대비 5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5천억 정도 되거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83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오히려 지방 재정의 자립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건 뭐냐면 정부의 국책 사업들을 이렇게 대응 투자 형식으로 이렇게 일부 들어왔다가 나중에 지방 정부에다가 완전히 떠맡기는 이런 형식의 국책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미 지방 정부는 내성이 생긴 거예요. 2012년부터 대응 투자 형식으로 이렇게 누리과정도 들어왔었는데 2015년부터는 지방 정부가 완전히 100% 떠맡게 됐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지방 재정 자체가 파탄의 위기이기 때문에 거부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거부에 대해서 정부가 법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다른 명분을 가지고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버린 거예요. 아까 그 이야기가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내국세의 이 부분이 2012년부터 잘 안 거치게 된 거예요. 부자 감세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201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9조 정도가 이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들어서 2015년도 되면 한 49조 정도에서 한 10조 정도가 이렇게 늘어날 거로 봤는데 실제로 10조가 안 늘어나고 10조가 마이너스 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거의 2012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뭐 무상 고교 그런 어떤 정책이라든가 반값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완전히 수면 아래 가리게 된 건 뭐냐면 재정이 기본적으로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심정적으로 푼다거나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다. 세입 구조 자체가요. 교육청의 거의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 세입 전체의 한 80% 넘게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방 교육청의 세입에. 그리고 이제 지방 정부에서 지방 자치단체에서 교육세를 좀 뭐 담배 소비세나 이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세 걷어서 교육청에 주는 것이 한 10%고 교육청은 자체 세입이 없습니다. 자체 세입이 한 5%도 채 안 돼요. 그런 구조로 지방 교육 재정이 그렇게 세입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니네가 책임지라면 어디서 책임질 수 있는 재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빚을 지방채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건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길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원천적으로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제 뭐 흔히 호주머니를 털어본다 해서 교육청 예산도 뒤져오고 막 이런 이제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라 하고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뭐 이렇게 이 돈 자체가 없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예산에서 이렇게 다른 부분을 줄여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없다 이런 상황이 되는 그런 좀 정말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결국에는 초등학교랄지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예산 그거를 빼다가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도 부실하죠. 지금 정부가 아까 말한 대로 내국세랄지 이런 거에 따른 지방 재정 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재정 교부금을 줄 때도 과거에는 학교 수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내려보냈는데 이제는
뭡니까 학생 수에 따라 교부하겠다고 이렇게 정부가 하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지방치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한 빚이 아니라 나중에 전라북도에 돌아올 교부금에서 떼갈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먼저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이게 뭐 전라북도 돈 받아야 될 걸 나중에 받을 걸 미리 갖다 쓰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을 교육감들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교육 있을 수 없죠. 우리 전북 전라북도 이 누리과정 문제가 물론 뭐 우리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각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어제까지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언론에 떴던 자료들을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까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누리과정 편성을 안 한 곳이 3곳이 있어요. 3곳. 우리 전라북도, 경기도, 그다음에 강원도. 나머지 교육청에서는 물론 이 1차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박근혜 정부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저희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여기에 공감을 하고 반드시 차기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해결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전북의 문제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전북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아예 편성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김수환 교육감님이 법으로 어린이집은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22만 원 지원하는 부분들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그건 3, 5세 누리과정 대상 아동들에게 지원하도록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은 유아교육법에도 명확히 나와 있어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돈이 아니라 3, 5세 누리과정 대상 아동들은 학부모한테 지원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교육기관하고 교육행정기관만 이걸 지원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법에서 당연히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네. 그 법논리로 계속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보육과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감은 어디서 가져다가 자기 돈 갖고 할 수 없잖아요. 결국엔 다른 돈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교육감들이 지방자치제하에서는 내가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이런 공약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혁신학교도 하겠다, 뭣도 하겠다 다 했어요. 그래서 편성권이 그 총액으로 돈 받아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 법을 어기고 국가에서는 하라고 떠미니까 교육감들이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라북도하고 강원하고 경기도 3개 왜 나머지 분들이 했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돈이라도 또 정부가 얼마나 자세히 몰라서 그러시죠. 교육청을 아주 겁박 주고 누리과정 예산의 평가를 합니다. 이게 누리과정이 얼마나 예산을 반영했느냐에 따라서 교육청을 평가해서 특별 교부금을 따로 줘요. 네, 이런 못된 짓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계속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네, 끝으로 좀 마무리 인사 겸 못하신 말씀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수 당선인님부터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 문제는 누리과정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 안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교육 예산이 너무 축소되고 있는 큰 틀에서 예산 문제도 있고 풀어야 될 많은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히 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제도나 법을 좀 정비하는 이런 것들이 우선 시급하게 정치권에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함께 그동안에 해왔던 것처럼 노력하겠다 그런 다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정근 국장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 무상 보육은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2014년도 6.4 지방선거 당시에 김승환 교육감님께서도 전북교육백서를 통해서
2014년도까지 국비,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금을 활용해서 지원해오던 누리과정 예산을 2015년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해서 유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만 봅니다. 김수환 교육감도 전북교육교회 책임자로서 더 이상 법적 논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편성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북의 모든 아동들이 상대적 차별로 피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미래는 더욱 빨리 변화하고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유아에 대한 투자만이 내일의 사회적 위기를 막을 수 있으며 유아교육 중시가 바로 국가 경쟁력 제고의 출발임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천도성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모의 몫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이제 보육도, 교육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그 총선에서도 보여줬듯이 민심은 정말 날카롭고 냉정합니다. 이번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야당 의원들이 여당이 풀지 못했을 때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를 보시고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풀어주는 것이 저는 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누리과정 문제는 교육의 문제이면서도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중지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궁 소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교육과 보육과 관련된 3대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셨거든요. 근데 무상 보육 문제에서 이렇게 발목이 아주 걸려가지고 지금 무상 고교 교육이라든지 반값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혀 이슈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무상 보육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독일의 수상 메르겔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2012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고서 독일의 원전 에너지 정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사과까지도 하셨고요. 그리고 반핵 정책을 그 다음부터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정치적 소신과 달리하는 어떤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얼마든지 자기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기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정책의 변화조차도 용기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무상 보육 정책은 국민들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주었고요. 지방 정부에서조차도 기관과 기관들 간에도 갈등을 너무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와 지방 교육청 간에도 권한쟁의 심판까지도 지금 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통령의 어떤 용단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적어도 이런 정치적으로 좀 성숙되어 있는 그런 리더십을 좀 발휘해서 이런 무상 보육 문제가 더 이상 보육 수요자들한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으십니다만, 예, 오늘 누리과정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여기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누리과정이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실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누리과정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고 또 우리 사회가 같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토론의 주제로 잡아서 이야기를 다시 했습니다. 약속이 있었고요. 정치인들의 아주 강한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또 문제 해결 방법도 거의 정해져 있고 답이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당장이 현실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또 없는 것이 또 우리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곧 20대 국회가 시작이 될 겁니다. 20대 국회가 그 의무를 짊어지고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가 모여서 오늘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여야 정치인들과 또 이 정부와 또 교육청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이 방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소식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사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